이번 영상에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정화를 했을 때 타인이 바뀌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어, 우리에겐 소중한 존재들이 있는데, 뭐 친구나 가족, 이렇게 소중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 힘들어하거나 어떤 어떤 고난에 이제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그 고난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이제 정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화를 해도 상대방이 잘 바뀌지를 않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이제 있는데, 그 중에 한 세 가지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물론 바뀌지 않는 건 아니고 조금씩은 바뀌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이제 바뀌지 않는다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바뀌곤 있다라고 우리는 느껴야 되고, 그리고 정화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작게 변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구나. 조금씩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게 정화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런 것들이 잘 느껴지는데, 어, 만일 상대방이 바뀌지 않는다고 많이 느낀다 그러면, 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1차적으로 사람은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알 수 있죠. 습관이나 자신의 습관이나 혹은 행동 뭐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죠. 성격도 안 바뀌고요. 그리고 나쁜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을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과 어떤 다툼이 있든, 아니면 상대방이 좀 잘 되길 바라는 뭐 마음이든 어떤 상황이든, 이제 그걸 정화를 아무리 하더라도 그 에너지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습관이라는 에너지나 기존에 갖고 있는 그런 기억의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화를 했으니까 금방 좋아지겠지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이것도 욕심이기 때문에 이 자체도 정화를 해줘야 됩니다. 정화를 했으니까 금방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왜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정화를 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간은 기본적으로 생존 본능 때문에 어떤 감사나 사랑을 느끼기보다는 위험이나 손해에 더욱 민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위험 요소나 어떤 손해가 나한테 끼치지 않을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이 이제 그렇게 작동이 되는데요. 그래서 누군가 사랑을 해줘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에게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배려를 해줘도, 좀 친하게 이렇게 잘 해줘도 상대방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상처가 깊은 사람일수록 더 심하겠죠. 그래서 나는 잘해주려고 아무리 해도 상대방이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위험으로 느끼고 손해로 느끼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물론 꼭 그 사람, 이게 뭐 정화라는 거는 그 사람과 꼭 말을 하진 않지만, 정화를 하면서 어차피 인간관계 속 안에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게 되는데, 어, 정화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온전한 어떤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행동들이 쉽게 상대방에게 잘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존 본능 때문에 이런 위험이나 손해에 먼저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 진심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웬만큼의 진심이 아닌 이상, 그런 진짜 진심이고 상대방을 감동시킬 정도의 어떤 사랑의 마음이 아닌 이상이야 상처받거나 혹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잘 바뀌지 않는 겁니다, 상대방이.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 느낄 수 있는 마음은 사랑을 하는 마음인데, 힘든 사람들은 사랑을 남한테 못 주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잖아요. 마음 상태가 자신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상처가 있고 힘들고, 그리고 불만 있고 분노에 빠져 있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이 따뜻한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에너지보다 훨씬 큰 사랑이
그 위대한 사랑이 느껴질 때까지는 쉽게 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늦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정화를 하다 보면 내면에서 이렇게 알려주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이 글귀를 며칠 전에 그 내면으로부터 얻게 되었는데요. 정화를 하다가 그러니까 타인을 진심으로 미워하기는 쉽지만 진심으로 사랑하기 힘들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관찰을 한번 해봤죠.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미운 사람이 진짜 있으면, 지금도 제가 진짜라고 말을 했잖아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진짜 밉다, 이 사람 진짜 싫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움의 감정이라는 게 100%예요. 순도가 진짜 미운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진짜 미워하는 거는 리얼이에요. 100%. 그렇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상대방도 알아요. 그게 너무나 진심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날 미워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죠. 뭐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있으면 나도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별로 좋아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 정도로 진심으로 누구 미워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매우 좀 힘든 거죠. 이걸 잘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족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누굴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랑의 그 실체를 잘 모르겠는 거죠. 감정도 잘 모르겠는 거고. 물론 이런 부분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연애 초기나 뭐 신혼부부일 때는 뭐 눈에 뭐 콩깍지가 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누군가를 사랑한 그 친한 사람, 뭐 친구든 누구든 가족이든 사랑은 분명히 우리 사랑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랑이 잘 모르겠고 진짜 그 감정을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진심으로 사랑하기는 힘들다는 거를 이렇게 내가 이제 일생을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봐도 저도 그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타인을 사랑의 마음으로 정화를 했는데 타인의 어떤 인간관계나 그 사람이 잘 되길 위해서 타인 그 정화를 했지만 타인이 안 바뀌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진짜 사랑의 마음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거고 내 안에 사랑의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그렇게 쉽게 안 바뀌는 거예요. 하지만 기적을 만든 사람들이 존재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호우포노포노의 그 일대 계승자죠. 그 휴렌 박사님 같은 경우는 정신병동을 치유를 다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진짜 사랑의 마음을 최대한 키워서 정화하는 사람들은 이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정말 불량 학생이라고 불리는 그런 학생들을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잘 가르쳐서 그 학생들이 정말 좋은 모습으로 바뀌는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을 되게 잘 만나서 어, 그 인생이 바뀌는 어떠한 그런 학생의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친구를 잘 만나서 인생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간혹가다 그런 이제 우리가 영화나 책, 글이나 이런 뉴스 같은 걸 이제 접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의 어떤 진심으로 사랑의 마음을 정말 가진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변화시킬 정도의 사랑의 에너지를 주다 보니까 상대방이 그거에 동화돼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인간관계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했는데 상대방이 안 바뀌는 건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크게 보면 내가 주는 사랑이 상대방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상태, 그 부정적인 어떤 에너지 상태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의 에너지가. 그러니까 나의 사랑의 에너지가 그 사람한테 인지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랑의 에너지가 인지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전달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조금씩 변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는 안 바뀌는 거죠. 그 사랑의 에너지가 어느 시점 딱 작아가는 순간 크게 바뀌겠지만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 이유, 내가 분명히 정화를 열심히 했는데 안 바뀌는 이유는 그 에너지, 그 상대방의 부정적인 에너지보다 내 사랑의 에너지가 아직은 작기 때문에 미비하게 그렇게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교 설문조사에서 이런 거는 이제 한 적이 있더라고요. 부모를 사랑합니까라는 질문을 이제 한 거야, 대학생들에게. 그랬더니 90%가 사랑을 한다고 이제 답변을 했대요. 그리고 부모님을 존경하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했는데 10%만 존경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보면 좀 충격적이죠. 어떻게 보면 사랑과 이 존경의 이 간격이 매우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게 과연 통상적으로 그냥 느끼는 사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니까 사랑하는 것 같지? 뭐 이런 느낌이죠. 근데 존경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는 순간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존경이라는 개념이 사랑을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온전한 사랑을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랑,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존경이라는 단어에 좀 빗대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느 게 온전한 사랑일까에 대한 한번 그런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가져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물론 이제 부모를 존경하는 부분은 있을 거예요. 저도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를 존경하느냐고 물어보면 솔직히 존경은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부분이 있어요.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제가 원하는 어떤 모습들을 부모님들이 다 보여주진 않잖아요. 그런데 저를 키워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고 성실한 부분,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있지만 이 존경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이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존경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쉽게 못 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존경하는 부분이 있지만 온전하게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존경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존경하지 않는 부분을 미움의 기억으로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나 뭐 누군가의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싫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미움의 기억의 상태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정화를 했으면 되는데 존경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싫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정화를 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미움의 기억, 싫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부모님을 위해서 정화를 했어요. 정화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좀 다퉜어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관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해서 열심히 정화를 했는데 부모님이 안 바뀌는 거예요. 좋게.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쌓였던 이 미움의 기억이 남아 있는 거예요. 싫었던 부분들이, 존경하지 않는 어떠한 기억들이 그 당시 때 판단으로 계속 남았던 거죠. 저건 싫어, 저건 싫어, 이런 식으로 계속 남아 있었던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그것이 정화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안 바뀌는 이유는 그 상대방과 관련된 수많은 기억들 중에 내가 부정적으로 갖고 있는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을 넘어설 정도의 사랑의 에너지가 차기 전까지는 상대방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 의식에 부정적인 기억이 이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사랑의 에너지를 채울 때까지, 충만해질 때까지 정화를 해야만 상대방이 온전하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리고 상처의 깊이, 그리고 그 전에 어떤 관계가 얼마나 좋았느냐 아니면 나빴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좀 짧고 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화가 조금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존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 많이 느껴지게 돼요.
저도 아버지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졌었는데 불만적인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정화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이런 모습들을 존경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도 존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존경하는 그 범위가 점점 늘어나지게 이제 되고 상대방을 또 다르게 느끼게 됩니다. 뭐, 뭐, 가족하고 이제 다퉜어요. 부모나, 아니까 뭐, 아내랑 많이 다퉜어요. 아내나 남편하고 다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정화를 하겠죠. 그리고 상대방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이제 생각으로 정화를 이제 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전에는 미워할 거 아니에요. 다퉜으니까. 그런데 정화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미웠던 게 감정이 사라지고 고마운 감정들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고마움의 감정을 느끼는 순간 다퉜을 때 내가 말했던 방식이나 그렇게 했던 행동들이 그런 걸 표현하지 않고 감사의 상태의 어떠한 에너지의 그런 상태에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과 행동에 의해서 갑자기 관계가 좋아지고 그 상대방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상대방도 아, 나도 미안해 먼저라고 사과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음, 저의 경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아내랑 이렇게 싸우게 되면 저는 먼저 잘못을 이제 사과를 먼저 해요. 그런데 한 4년 전인가 5년 전쯤에 처음으로 아내가 저한테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 뒤로 저희가 지금은 다퉈도 금방금방 이제 해결이 되는데 그렇게 상대방이 변하는 어떠한 시점들이 생겨요. 기존에는 먼저 사과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먼저 사과하는 일도 생기고 그런 식으로 내가 상대방을 다르게 보기 때문에 그 전에 부정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던 거에서 이제는 내가 마음이 조금 좋게 바뀌고 나면 말과 행동이 바뀌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거에 따라서 반응하기 때문에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상대방도 그 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 먼저 사과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상대방이 잘 안 바뀌는 이유는 먼저 내가 바뀌지 않는 거죠. 내 에너지가 부정적인 상태로 미움의 상태나 그 사람에 대한 느끼진 못할 수 있어요.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졌던 어떤 오리의 에너지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상대방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정화를 통해서 바뀌고 나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은 당연히 먼저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진심으로 미워하기는 쉽지만 진심으로 사랑하기는 힘들다.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이 주는 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미워하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미움의 상태를 유지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마음이라는 공간은 물론 무한대로 다 저장이 되겠지만 그걸 특정 공간으로 있다고 한번 보면 어, 미움의 에너지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 사랑의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미워하는 마음을 그러니까 미워하기가 쉽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그 미움의 상태를 최대한 낮추려고 정화하려고 노력을 해야만 사랑의 에너지를 채울 수 있다는 거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진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진짜 하고 있구나라는 걸 한번 느껴보시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존경에 한번 비춰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게 존경의 대상이 될 만큼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마음이 충만해지면 타인을 바꿀 수 이제 있게 되니까 자기 자신의
사랑의 마음을 이제 충만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정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는 수많은 오류의 에너지들이 있죠. 그 기억들, 데이터와 역사들이 있는데 어, 우리는 이 네 마디 말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걸 정화할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네 마디 말을 통해서 미안해, 용서해줘, 고마워, 사랑해라고 말을 해도 되고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마음속으로 계속 말해주면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누구한테 분노의 마음이 생긴다면 그걸 잠깐 멈추고 그냥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계속 해주면 그 내면에서 알아서 정화가 되기 때문에 이 잠시 멈추는 것, 그리고 이 네 마디 말을, 미용고사라는 이 네 마디 말을 해줌으로써 내 안에 사랑의 에너지를 최대한 늘려나가는 것,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내 자신이 바뀌게 되고 내가 바뀌게 되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그 에너지에 동화돼서 바뀐다는 거죠. 상대방이 아무리 힘들고 고난에 빠져 있더라도, 아니면 나랑 아무리 다퉜다 하더라도, 내가 온전히 나의 안에 사랑이 넘쳐서 상대방의 에너지보다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뛰어넘는 순간 상대방을 얼마든지 온전하게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정화를 사랑의 마음으로 했는데 왜 상대방이 잘 바뀌지 않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류에 대한 어떤 수많은 우리 기억 속에 오류가 많은데, 그런 오류의 에너지들을 미용고사라는 네 마디 말을 통해서 열심히 정화를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온전함을 찾아서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소중한 사람, 가족이나 친구,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